20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는지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다가오는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필리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필피디의 뉴스는 매달 화제가 되었던 소식이나 재미있는 뉴스 혹은 한국분들과 관련된 뉴스만 짧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필리핀 헤드라인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 5일까지 필리핀에 4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필리핀 여행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관광부의 목표인 480만 명 중 93%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11월 초 기준 필리핀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중 약 413만 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가성비 최악의 위험천만한 나라라고 알려진 필리핀의 한국인 방문객은 119만 명,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올 사람은 온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미국이 2위, 일본, 중국, 호주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최초 입국 후 30일이 지나면 비자 연장을 해야 됩니다.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귀찮은 일임은 확실하죠. 지난 1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더 많은 외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인에 대한 전자비자 연장을 명령했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 8월 중국 상하이 주재 필리핀 영사관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이것이 실행된다면 비자 연장에 대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도 있어서 기대가 되긴 합니다. 한 평범한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남, 양산, 전남, 목포 등에서 6년간 막노동으로 돈을 모아서 필리핀으로 귀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보고 느끼고 자극을 받아 자신도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막노동으로 모아둔 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 이 노동자는 루손섬 한 도시의 3선 시의원, 지난해에는 부시장으로까지 당선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부시장은 한 연설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에 자극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자 문제가 많다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불법으로 입국을 시도하고 문제를 만들 요소가 있으니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일하길 원하고 한국에서 좋은 것들만 마음에 담고 돌아가서 자기들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부는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100명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정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불법 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하고요. 외국인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 허가를 해주고 정해진 사업장에서 3년간 체류가 가능. 하지만 한국은 기타 여느 나라와 달리 집안에서 도우미가 지낼 공간이 협소해서 사생활 등 문제가 많아 집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도와주는 입주형이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인 가사 도우미의 월급은 300만원 내외,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400만원대까지도 형성되어 있다고 하고, 중국 동포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200만원 중후반대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선 경제적 부담이 커서 실제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하죠. 반면에 동남아 가사 도우미들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월 170만원, 야간 주말 오버타임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0만원 정도 선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페소로 환산하면 월 8만 5천 페소가 넘는 금액, 필리핀 근로자들에겐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추가로 정부 지원금 이야기도 있고 해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동남아 가사 도우미들이 한국 입국 후
더 많은 페이를 주는 다른 일자리에 유혹을 버티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들을 더 양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고, 한국 가사도우미들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올해 미스 유니버스 왕관의 주인공은 28살의 필리핀계 미국인 알보니 게브리엘이었습니다. 84개국에서 모인 미녀들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필리핀계 미국인이라 필리핀 사람들도 많은 응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스 USA 선발 당시 경쟁자들이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고 우승을 했었죠. 지난 13일 필리핀에선 제4회 미스 유니버스 필리핀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 SM 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에서 열렸는데요. 마카티 출신의 미셸 D는 2023년 미스 유니버스 필리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말 엘살바도르에서 열리는 72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 필리핀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셸은 미스 월드 필리핀과 미스 유니버스 필리핀 타이틀을 모두 획득한 두 번째 필리핀 미인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미셸은 자폐증 스펙트럼이 있는 두 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성장한 후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자폐증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필리핀 자폐증 협회 친선 대사로도 임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쁘긴 진짜 이쁘네요. 세계 최고의 미녀는 필리핀에 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SNS, 필리핀 사람들은 특히나 페이스북에 열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아라 합니다. 일상생활이 그냥 밥 먹으면서 사진 찍어 업로드, 친구 만나면 반갑다고 업로드, 술 마시면서 외롭다고 업로드, 남의 올린 사진 확인하고 밤새도록 좋아요 클릭.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필리핀 사람들의 SNS 사용 시간은 무조건 지구 최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디지털 2023에 따르면 필리핀 사람들의 하루 SNS 사용 시간은 나이지리아, 브라질, 남아공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평균 SNS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2시간 31분, 반면에 필리핀 사람들은 3시간 43분을 SNS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게임 이용 시간은 평균 1시간 29분으로 이 부분에선 5위를 기록. 의외인 점은 필리핀 사람들의 암호화폐 보유율이 세계 3위로 23.4%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악 듣기, 절반 이상이 브이로그 시청에 열광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순위를 정리하다 보니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디지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SNS 세상에서 하루 평균 4시간 36분을 살아가는 1위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그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걸까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습니다. 2016년 전까지는 대학 졸업자들에 한해서 예비군 소속으로 편입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필리핀 군대는 모병제입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다양한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예비 장교 훈련단 ROTC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겸 교육부 장관의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2002년 한 대학에서 ROTC의 부패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사건으로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었었지만 한 설문조사에서는 78%가 ROTC 의무화를 다시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재난상황 대응력을 제고하고 군사훈련을 통해서 나라의 규율과 국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필리핀 ROTC. ROTC 기본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졸업 불가 판정. 부통령의 측근인 한 상원의원은 학생들이 SNS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면제는 없고 예외도 없다는 ROTC 교육은 장애나 종교적 신념, 범죄 이력을 가진 학생들에겐 특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면제 없이 받아야 하는데
교육 후 AFT 필리핀 예비군엔 편입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필리핀을 사랑하길 강요하고 필리핀을 위해 싸우다 죽게 할 수는 없지만 면제는 안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필리핀에 유학 가면 군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 제가 군필자로서 훈련이 얼마나 빡셀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서 군사 교육까지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612억 페소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ROTC. 외국인인 제가 왈가왈부하긴 뭐하지만 차라리 그 돈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한필 가정의 8살 여자아이가 납치되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부모가 확인한 CCTV에서는 범인이 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수백 미터를 이동해 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차량을 타고 납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들은 현지 교민들이 SNS에 범인의 차량 번호를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필리핀 한국 대사관 세부 분관은 즉시 현지 경찰과 공조해 범행 차량을 수배. 현지 경찰은 범행 7시간 만인 저녁 8시경 근처 아파트 복도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하고 아이를 무사히 구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교민들과 필리핀 세부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용의자는 당일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납치범은 30대 남성, 면식범,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 건물주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이 살던 건물의 관리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피해자와의 친숙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납치범은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붙잡혀 있는데 문자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납치 사실을 알리는 협박 문자를 보낼 만큼 대담하고 검거가 된 후에도 V자를 날리며 웃고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뚜껑을 날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풀려난 아이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필리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승객의 돈을 훔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훔친 돈을 입에 넣고 삼켰다고 하는데요. 교통보안국은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승객의 돈을 훔친 보안 검색 대원을 즉시 기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공항 여성 직원이 출발 승객의 지갑에서 $300 상당의 지폐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여성 보안 검색관이 승객이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과하는 동안 검사를 위해 승객의 가방을 가져간 후 허리 부분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몸을 돌리는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후 엑스레이 장비를 조작하는 경찰관이 보안 검색관에게 물 한 병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때 검색관은 훔친 지폐를 삼키려고 시도를 하죠. CCTV 영상 분석으로 해당 검색관이 훔친 돈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또한 엑스레이 담당관과 감독관은 이를 묵인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조사 후 교통부 장관은 관광산업을 중시하는 필리핀 정부가 부패한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부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최대 처벌을 내릴 것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승객이 보안요원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필리핀 경찰 항공보안그룹과 협력해서 승객을 지원할 거라고 밝혔고요. 올해 초 공항 보안요원이 태국 관광객에게서 돈을 훔친 것이 적발, 5일 후 또 다른 공항 심사관이 중국인 승객의 시계를 훔친 혐의로 체포, 이번엔 훔친 돈을 삼키려는 사건까지. 2023년에만 세 번째로 알려진 필리핀 공항 직원의 절도 행위인데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CCTV 화면이 SNS에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삥 뜯고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이들도 알 텐데 도대체 공항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한국에서도 무서운 전기료 인상으로 각종 소식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죠. 필리핀도 전기비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킬로와트당 전기요금이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전기요금은 필리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낮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마닐라 전력공사 메랄코는 200kW를 소비하는 일반 가구의 경우 킬로당 11.4페소에 달하는 발전요금으로 인해 청구 금액이 100페소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역시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계속되는 요금 상승은 연료 가격 상승과 달러 대비 필리핀 페소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연료 가격 상승 요인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많이 보입니다. 필리핀은 전기회사가 민영화로 운영되어서 물가 변동을 반영, 유동적으로 전기료를 책정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전기회사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요금도 다양하게 붙어서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 지금도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도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워낙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패밀리들이 에너지 산업 개발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래전에 부패 스캔들로 가동 중지했다가 2010년대 재가동을 시도한 원전.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식겁해서 전면 보류. 제가 알기론 1984년에 완공된 필리핀에 단 하나의 원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향후 27년 동안 진행되는 새로운 필리핀 에너지 계획도 국가의 장기 에너지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실행된다면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부가요금의 전기료를 내릴 수는 있을까요? 역시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이니까요. 필리피디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필리핀 공항 관련 소식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필리핀 입출국 관련 뉴스에 다행히 아직까진 한국 관광객 관련 피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로 인해 필리핀에서는 이제는 진짜로 관광객을 더 받으려면 조금 바꿔야 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건지 필리핀 이민국에서 국제공항에 배치된 BI 요원들에게 바디 카메라를 장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1,600만 페소, 한화 약 3억 8천만 원을 들여 바디 카메라를 구입하고 연말 정도에는 카메라 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는데요. 바디 카메라로 인해 출입국 관리관들의 행동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추가로 이민국은 아주 친절하게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동 게이트의 50% 정도를 안면 인식, 생체 인식 스캔 등 전자 보안 검사를 이용한 전자 게이트로 대체하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첨단의 여러 나라 국제공항과 대등하게 운영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필리핀 공항의 출입국 시간만 단축된다면 이건 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 문화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필리핀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건 신의 한 수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약 200만 명 이상의 OFW 이주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필리핀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영어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필리핀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영어 능력 순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2022년 조사된 글로벌 교육 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영어 능력 지수에서 111개국 중 22위로 4계단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의 EPI 점수는 578점으로 업무 프레젠테이션, TV 프로그램 이해와 생활, 업무상 아직까지 높은 레벨로 보이기는 하지만 필리핀 고용주 연맹 회장은 필리핀은 더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영어 실력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 커리큘럼을 바꿔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필리핀 사람들, 상상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공항 세관에서 삥뜯기, 출입국 관리 비리, 거기에 에스코트 서비스까지 3종 세트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국제공항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MBI가 부패한 비리 공항 출입국 관리와 에스코트 서비스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공항 에스코트 서비스는 비자 등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들을 부패한 이민국 직원들이 프리패스와 호의를 해주는 거라고 알려져 있죠. MBI는 이미 많은 이민국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재미있는 필리핀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한국인 관련 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요. 매달 필피디에 재미있는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고품격 필피디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항상 알찬 정보와 뭔가 조금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